알겠죠? 자, 뭐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죠. 그들만의 his or her의 자신만의 phobia or fear가 있다. 공포, 그죠? 공포. 그 다음에 두려움, 그죠? fear, 공포. 이 발음이 좀 약간 그렇죠? fall. 자, 그 다음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harmless입니다. 우리에게 무해하지만 그렇지만 이렇다라면, 그죠? stop A from B를 쓰죠. 이렇게 stop. 근데 이게 학생들이 keep으로 써놓으면 stop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from이 붙어 있으면, 이게 ing가 붙어 있으면 내가 즐거움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become successful 하는 거를 막을 정도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should 반드시 배우는 게 좋다. 그죠? stop 그 다음에 scared죠. stop 다음에 ing를 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stop ing를 써야 이거 하던 것을 멈춘다의 뜻이니까.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춘다니까. 그죠? 그래서 하던 것을 멈춘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을 멈추려면 being을 쓸 수밖에 없죠. being scared. stop being scared를 써야 되죠. 어법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여기선. 여기에 있는 뭐 having, 그러니까 from become하고는 다르게 얘는 stop ing를 써야지 하던 것을 멈춘다. 하던 것을 멈추니까 이거는 하기 위해 멈추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다가 세 가지가 나오네요. phobia, fear, scared. 스펠링이 나는 이게 자꾸 헷갈리던데 너는 안 헷갈리냐? scare하고 scares하고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스펠링상으로? 안 헷갈리나? scare는 뭐고 scares는 뭐예요? 이거의 변형 형태가 scarcely도 많이 쓰고 scarcity도 많이 써요. 이게 형용사, 부사, 명사. scare는 동사, scary, 형용사. scary. I'm scared도 형용사. scaring도 형용사. 얘는 무서움을 주는 벌레. 두려움을 느낀 나는 두려움을 받았다. 또는 느꼈다. 얘는 주는 대상. 이 scares는 드문이죠, 드문. rare죠, rare. 좀처럼 멀지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scarcely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 뭐뭐 하지 않고 않게 이런 뜻이고, scarcity는 드문, scarcity 없음, 비어있음. 약간 vacuum 같은 느낌이죠. vacuum 진공인 거 알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cared 되었다. 두려워지는 것을 멈춰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런 방식은 배우란 소리입니다. 이 배우다. this가 순서 삽입적으로 좀
문장을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더 용감하게 만드는 거죠. brave. 스펠링 갖고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헷갈리 너무 비슷하게 좀 생기지 않았어요? brave, bribe, bride. 안 비슷한가? 두 개는 몰라도 아, 얘하고는 안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A랑 I. 그럼 넘어갈게요. 혹시 bribe는 뭔지 아세요? 이걸 뭘로 많이 쓰냐면 집합의 개념, 집합명사의 개념으로 bribery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bribe. bride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 bride. 이거의 쌍을 이루는 단어. 이거의 쌍을 이루는 게 반대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반대말로 해도 되긴 되겠다. 이거하고 쌍을 이루는 단어가 broom입니다. broom. 신랑, 신부. 이거는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집합명사로 bribery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뇌물의 집합명사로. 뇌물수수, 혐의, bribery로 정치인들이 이제 뭐 스캔들 났을 때 스캔들, bribery 스캔들 제일 많이 쓰죠. 뇌물수수 사건. 이건 용기고요. 용기는 courage라는 단어 많이 알죠? courage. 용기를 말합니다. 자, you can make yourself brave.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단어가 뭔 것 같아요? you can인 것 같아요? 아니면 yourself인 것 같아요? Can make yourself. you can make yourself까지가 빠진 것 같죠? 여기다 can을 느끼는 좀 이상. can be able to 하면 웃기잖아요. can하고 be able to가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빠진 단어는, 앞에 빠진 단어는 can make yourself까지가 여기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be able to. You can make yourself be able to.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목적 보호가 병렬이다. 그래서 braver 해줄 수 있고 able to live 해줄 수 있다. 근데 live, 살다, 어떻게 살다? relaxed life입니다. 이게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relaxing이 주는 이니까 relaxed는 받은 이니까 life를 쓰라 그러면 딱 언뜻 보기엔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게 relaxing을 주는 삶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삶은 거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눈으로 쓴 거예요, 반눈으로. 주눈으로 안 주고. 문법적으로 딱 문제를 주면 릴렉싱 많이 쓸 거예요. 릴렉싱 라이프 같지 않아요? 뭔가 나에게 릴렉스를 주는 삶. 근데 여기서의 라이프라는 것은 거의 사람 취급한 거예요. 릴렉스드 된 삶이라고 본 거예요. 된 삶. 된 삶.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로 딱 내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처음엔 좀 암기가 필요해요. 관점이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의 가장 핵심은 팁을 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죠. 이 글의 요지는 팁을 주겠다. 나를 따라 한번 해봐라. 이러겠죠. 자, 당신이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거 하신다면 이게 팁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장 삽입으로 나온 거고. 이게 팁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하시면 팁에 대한 예시입니다. if를 쓰면 예시를 많이 쓰죠.
자, gradually니까 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다 gradual로 나옵니다. 단계별로 나옵니다. 단계별로. grade, 등급을 그대로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gradual이죠. 등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타고 가는 게 gradual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표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gradually하게. 점진적으로 그레이드를 밟으면서 1, 2, 3, 4, 5 1에서 6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이제 기울기가 크니까 스티프란 표현을 많이 쓰죠. 급, 익스트림하게 가는 거. 이건 점차적으로 가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make 너의 자신을 그죠? make yourself를 less하게 만들어라. 어디에 너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 전치사 명사 것에 그런데 overcome은 그죠?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죠? 너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얘는 얘를 수식하게 만들어야죠. 얘하고 상관 있게 만들면 그죠? 공포증이 효율적이면 안 되잖아요. 공포증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알겠죠? 얘를 수식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부사로 쓰여야지 의미상으로 맞죠? 그죠? overcome이라는 거 몇 개만 좀 이해하고 갈까요? overcome이 주어가 능동태로 썼으니까 주어가 크단 소리예요? 목적어가 크단 소리예요? overcome. 부등어가 어디로 가요? 주어가 더 뛰어나요? 목적어가 뛰어나요? 주어가 뛰어나죠. overcome이니까. 그래서 overcome, 주어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overcome이니까 네가 outdo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능가하는 거예요. 주어가 너를 목적어를 능가해야 됩니다. 얘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defeat를 시켜야 됩니다. defeat. 차 부수다, 해치우다, 이기다죠. 이기다. 주어가 너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다는 단어. 그러니까 부등호 표현으로는 조금씩 외워두는 게 좋아요. 네가 무언가를 위로 가야 되죠. 주어가 목적어의 위로, 위에서 압도를 해야죠. press, 눌러야죠. suppress, 네가 위를 능가해야 되죠. 네가 얘를 overwhelm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이렇게 외워두면 내가 왜 부등호 단어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냐면 이게 요약에서도 잘 나와요. 주제문 요약 같은 데서도 부등호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되게 잘 나와요. 주어가 목적어를 능가하다. outdo 해야 되죠. defeat, suppress 위에서 능가해야 되고 overwhelm 네가 압도를 해야 됩니다. 압도하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어가 목적어를 이기는 것도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조금 학생들이 이거의 반대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 주어가 목적어를 가라앉히는 것도 주어가 이긴 거예요. 가라앉히다. 주어가 목적어를 가라앉히다. 누그러뜨리다.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를 압도하거나 해치우거나 이런 것도 주어가 더 뛰어난 건데 주어가 목적어를 가라앉히다도 이거의 동의어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라앉히다, 누그러뜨리다라는 단어 하나만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니네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주어가 목적어를 길들이는 거. 길들이다는 단어 알죠? 혹시 뭐 알아요? tame, 그렇죠. 그 다음에 누그러뜨리는 것이 주어가 목적어를 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어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썰는 주어가 목적어보다 뛰어나다는 단어인데 서브는 주어가 목적어 밑으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를 밑으로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주어가 압도한다는 뜻이에요. subdue라는 단어가 가라앉히다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다. 릴렉스 시켜주는 거죠. 야야야 이렇게 가라앉히다. 여기에 이제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진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진압. 화난 군중들을 내가 subdue 시킨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의 반대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당신이 포비아를 다 이겨내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부등호가 결정되는 단어들은 요약 단어에서 되게 잘 나와요. 요약문에서. 요약문에서 들어갈 빈칸에 알맞은 것을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샘플로 가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두려움의 단어가 3개 나왔죠. 그죠? phobia, fear,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나왔던 거. scare 나왔습니다. 하나 더 나오죠, 여기. 4번째. 두려움에 관련된 단어. frighten. 외워두세요. 이 R을 L로 바꾸면 안 되죠. flight, 날아다니다가 아니라 fright는 깜짝 놀래다죠. fright. 그래서 이번에 4번째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다. 네 번째가 나오고 대부분 다 알 거예요. 뭐 afraid나 뭐 이런 단어는 다 알 텐데 나온 김에 하나는 공부하는 게 좋겠죠. 요 단어가 나오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슨 동화고에서 막 신경이나 이런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죠? 스타트들도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roach라는 것은 여기도 다시 한번 단어가 나오지만 cockroach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cockroach가 이렇게 된 겁니다. cockroach. 근데 이제 뭐 니네들이 성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얘를 빼서 쓸 수는 있는데 얘를 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내가 말해주기 좀 그렇고 네가 내한테 궁금하면 사전 찾아봐. 사전 찾아봐 이게.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나 예전에 진짜 우리 그 원어민들 세계에서 대한민국 영어 선생님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온라인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유튜브를 찍은 선생님이 코카콜라를 코우크라고 하죠. 이거 누가 발음 좀 해볼래? 코우크. 오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우 발음을 잘 안 하잖아요. 다 영어 발음할 때 오 발음 하잖아요. 그냥 홀더가 영어로는 뭐예요? 홀더죠. 홀더. 그러니까 우리식 영어 발음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읽을 때는 우 발음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발음만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를 아니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면 돼요. 이건 나중에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I love cock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방금 봤어요. 사전에서. 그 여사 선생님이 이거 한 거 인스타로 나오죠. 그 선생님이 그걸로 때문에 엄청 유명해졌어요. 창피하게 유명해졌어요. 창피하게. 그 사람이 이걸 발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발음했어요. Would you like some?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나 지금 원영이 지금 막 열심히 찾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roach라고는 씁니다. roach. 그래서 이게 바퀴벌레 말이에요. 귀뚜라미는 cockroach. 그래서 여기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게 단계별입니다. 1단계. 좋은 생각은 start staring, stare. stare at은 쳐다보다죠. 그림을 봐라. 이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watch movie를 봐라. 영화까지 볼 필요 있냐 싶지만 아무튼 영화를 봐라. roach가 나오는 거야. 단계죠. 단계별. 그래서 you can try sweep은 얘를 sweep off 시켜라. 네가 한번 치워봐.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them look at. 그죠? 자, 됐습니다. 얘는 죽은 거, 요것만 알고 갑시다. 죽은 거, 얘는 살아있는 거.
crawl. 기어가다. creep도 기어가다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기어가다를 1번, 2번 다 쓰는데 사람한테는 2번 안 씁니다. 크립은 약간 뭐 할 때 쓰냐면 징그럽다고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뱀이 기어가는 거 이런 거, 벌레 기어가는 거. 근데 아기가 기어가는 걸 크립 쓰면 되게 아기가 기어가는데 막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들 쓰니까 이렇게 크리피하다. 진짜 저 아저씨 진짜 크리피. 막 소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둘 다 기어가답니다. 아기한테는 이걸 써주는 게 맞죠. crawling. 이건 살아있는 거, 얘는 죽어있는 거. 죽이는 거, 얘는 스테판. 제 와이프 이름이 스테판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렸을 때는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니네들도 별명 있었죠, 어렸을 때. 오예를 막, 오예, 막 안 했어요? 애들이, 친구들이? 오예, 노! 막. 그건 안 해. 그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 이름이 스테판이니까. Hey, Stephanie. Step on me. Step on.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이제 와이프가 막 화나면 친구들 발을 이렇게 확 밟았다고 하더라고. Alright, step on! 하면서 막 밟았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효과적이다. 어디에? 이거에. 근데 여기는 아니다. rather than은 not이죠.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거라기 보다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가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내용일치 정도에서 볼 수 있겠죠. being afraid of, 자, 실패 또는 rejection, 거절에 효과적이다. 그럼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설마 그런 걸 문제로 내겠습니까? 많은 뭐, 또 무엇을 섞어버리면 또 더 어려워질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어서 가죠. 뭐 어렵지도 않은데. 암호 그건가? 근데 얘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낸다면 이런 이론은 시험 문제로 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저번에도 그 제로 칼로리에 대한 경제학의 제로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연계 지문으로 나왔잖아. 외부 지문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글 자체는 쉬운데 패턴을 알고 룰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설명하는 글들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더러. 그것은 내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you can find. 그거는 교생쌤이 있어. 교생쌤이 있어요? 뭐 알려주는 거야? 이것저것? 스펠링 잘 봐. 라이가 라인 되는 거. 그래서 근간을 이루는 거죠. 근간. 펀더멘탈. 근간을 이루는 이론 같은 것들을 찾아내면, 이거를 찾아내면, pattern, rule, underlying principle을 찾아내면, 여기서의 material이라는 것은 진짜 무슨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내가 나눠준 게 material이에요. class materia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subject material,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 책이죠, 책.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있는 책에서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요거 조심해라. 이거 장난질 많이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잘 당합니다. 왜 당하냐? 처음에 외울 때 품사를 잘 안 외워서 그래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be likely to에서의 likely는 형용사라서 문장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he is likely는 그는 이럴 가능성이 높은이에요. 뭐뭐 할 것 같은. 그는 뭐뭐 할 것 같다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다만 의미상으로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거 할 가능성이 있는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로 쓰는데 여기서의 likely는
like에다가 li를 붙인 게 형용사도 있지만 부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you will be예요. 이렇게 문장이 완전한 문장에 부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매우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부사로. 매우 이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매우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to 부정사를 붙이면 웃기죠. You will to be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품사를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그 원어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영어는 영어답게 해야 돼 하고 외국인이 원어민처럼 공부를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잘. 그래서 당신은 able to learn it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제 부사죠. 쉽게. 자, 이것도 단계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는 게 패턴과 룰과 프린서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패턴. 너무 억지던데. 그 밑에 글. 억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니네들이 앞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글이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자, 멍들었다 쓰면 되는 거를 왜 그걸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피하 지방에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실핏줄이 터져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오고 피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뭐 염색소에 무슨 걸로 뭐 공기에 노출된 뭐에 의해서 색깔이 파랗게 바뀌고 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니네들이 아니 그냥 쉽게 쓰면 되는데 선생님 왜 굳이 이렇게 써요? 이런 질문을 안 하셔요. 자, 이 글의 종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dissert라고 그래요. dissertation. 논문이라 그래요. 논문.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뭐 thesis도 논문이고 thesis도 논문이고 뭐 paper도 논문이고 다 논문인데 논문의 정식 명칭은 dissertation이에요. 그럼 이 dissert가 뭐냐?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insert라고 알아요? assert. 인설트는 알죠? 동전 넣으세요 할 때 insert coins 게임기 같은 거 보면 동전 넣으라고 나오죠. cert가 꾸겨 넣는 거예요. assert가 뭐냐면 at이에요. 내가 at은 목적지죠. 너를 향해서 cert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내가 뭘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게 주장이에요. 내 생각을 너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dissert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주장을 하는데 네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을 건데 모든 걸 다 파헤쳐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멍들었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충격이 가해지면 멍든다 표현하면 되는데 그 멍이라는 bruise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그걸 단계별로 다 dissert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논문의 정의예요. 니네들이 나중에 무슨 과 가고 싶어? 무슨 과? 메이저. 너의 전공을 뭘로 삼고 싶어? 대학 가면? 대학이요? 대학을 갈 땐 다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이제 하버드처럼 학부를 정해놓고 가서 세부 전공을 정하도록 바꿔줬어요. 경로 탐색을 하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버드 같은 그런 미국식 그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점수대로 가요. 이제 그런 이제 근데 아무튼 그래도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전공 뭘로 정하고 싶어요? 전기전자. 자, 그러면 네가 봐봐. 사람이 감전된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논문이라는 논문은 다 써 있어요. 네가 그렇다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애가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을 해가지고 논문을 쓸 거야? 졸업하려고? 그렇게 못해요. 어차피 있는 거야. 자, 있는 거를 논문 써야 됩니다. 논문을 20장, 30장을 써야 돼요. 근데 논문의 주제가 사람이 감전돼서 죽는 거. 예를 들면 이거로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자, 20장, 30장 써봐. 쓸 말이 있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파헤쳐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와 있는 지문들이 다 그 모양이야.
그냥 간단하게 인류는 밥을 먹는 것, 꿀을, 그러니까 단 것을 선호하였다. 예전부터.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쓰지 않아. 유승엽 선생님은 못생겼다 쓰면 되는데, 잘생긴 게 미덕이라면, 유승엽 선생님은, 잘생긴 게 유죄라면 유승엽 선생님은 무죄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언뜻 그냥 못생겼다 쓰면 되는데 디설트를 해놨어. 이걸 이렇게 막 파헤쳐놨어. 그러니까 막 문장이 쓸데없는 문장처럼 보이죠. 근데 니네가 대학교를 가서 졸업하려고 논문을 쓰면 논문 주제에 대해서 이미 뻔한 주제를 가지고 20점, 30점을 쓰게 돼요. 그것도 전문 용어로 써서 크크크 못 씁니다. 거기다가 막 유유 이런 거 못 써요. 논문에다가.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읽는 글의 종류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고 쓰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 이거는 너네들의 컨버세이션, 데일리 컨버세이션이 아니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어느 정도의 이 규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 삽입 같은 규격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니네가 대학을 가서 논문을 써보면 알아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예시가 좀 억지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억지라는 게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숫자를 이 그냥. 규칙성을 찾는 그게 너무 억지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논문은 이 정도의 주장 디설테이션은 사실상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썼느냐도 사실상 글을 읽다 보면 나와요. 진짜로 교수가 쓴 건지 아니면 나처럼 학부생이 졸업하려고 쓴 건지 아니면 대학원생이 쓴 건지가 나와요. 석사들이 쓴 거. 석사도 논문 써요. 석사 논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사 논문은 박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학부 논문도 있어요. 4학년 졸업하거나 썼어야 될 논문도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이 학술지에 실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의 논문들도 있어. 잘 쓴 것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게 예시가 이 정도 나온 거 보면 이 글은 박사가 쓰진 않았구나. 교수가 쓰진 않았구나. 박사 과정이 9년인데 9년 동안 한 분야를 연구해가지고 글을 쓰면 얼마나 어렵게 나오겠어요. 디서테이션이. 그런 게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교수가 쓴 것을 내면 이제 우리나라 역대 2013년에 나왔던 역대급 수능 지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교수 학술지 같은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겁나게 처먹은 거 있어요, 하나. 하버드 대학 학술지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2013년, 지금 치면 나올 거예요. 2013년에 과학자의 코드라고 해서 나와요. 수학의 과학자가 수학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맨이다. 수학은 말이 없다. 이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학자로서의 코드를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게 빈칸의 정답이었어요. 딱 하버드 대학 교수 답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과학자가 수학으로 말하지 않고 이거를 일반인한테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는 비즈니스맨십이다. 이거는 상술이다. 하지 마라. 가 2014년 역대급 수능으로 나왔어요. 그런 지문들이 몇 개 있어. 근데 그것들은 진짜 교수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어렵죠. 이런 것은 예시가 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딱 예시를 봐도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겠구나 느낌이 딱 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걸만한 것들만 몇 개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지문, 니네 학교에서 쓰는 외부 지문은 이제 대부분 기자죠, 기자. 기자가 쓴 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자가 되는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걔네들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자들은 자신의 유식함을 표현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이 디설테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외부 지문이 읽음만 해요. 왜? 뉴스 기사라서 뉴스는 어쨌든 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디설테이션의 글에서 좀 벗어나죠. 그러니까 길어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거에 시간을 낚이면 그 다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네가 중간고사 때 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글의 종류를 좀 이해하시면. 자,
너무 길게 갔네. 뭐 이거는 그냥 근데 이거를 파헤치는 거를 문제로 낼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게 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억지가처럼 보이지만 네가 한번 파헤쳐봐. 자, 패턴을 찾아보고 여기서의 룰과 근간이 되는 원리를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가 한번 설명해봐. 그랬더니 이거를 쉽게 하려면 그룹을 3개로 나눈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마는 2개나 3개로 나눠서 4 groups of 3 요 표현이 몇 개를 쓴 거예요. 4. 자, 이거를 이 넘버를 arrange the number를 그죠? arrange를 시키라 이거죠. 뭘로? in 4 group of 3. 그러면 몇 개짜리 몇 개란 소리예요? 그렇지. 3개짜리 4그룹 이 말이에요. 1, 2, 3, 4 그룹을 3개씩 나눠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영어로 쓰라고 하는 것은 또 별개죠. 네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4 groups of 3다. 그 다음에 이 타스크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The task is even easier. 여기서 the task는 뭐냐? remember죠. 이 타스크가 쉬워집니다. 뭐 한다면? 패턴을 한번 찾아봐라. 이제 여기는 패턴 문제다. 여기는 arrange의 문제고 1번 arrange 단계 2번 패턴. 그럼 패턴을 나누거나 relationship을 봐라. 2번 이 다시 이렇게 네 그룹 사이에서의 패턴이나 또는 relationship을 봐라. 그래서 첫 번째 3그룹 요 3그룹은 이제 억지죠. 333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의 표현. 그러니까 앞부분 3개. 앞에서부터 3개. 요 한번 해석 봐봐. 처음에 3그룹. 앞에서 3개. 요거를 영어로는 first 3그룹 이렇게 써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영어하고 한글이 표현 방법이 틀려서 장남을 영어로 해보세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 장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식인데 영어에서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다 브라더인데 걔네들한테. 시스터가 동생도 시스터인데 언니도 시스터고. oldest구나. 내 my oldest brother예요. 그게 장남이에요. 그러면 차남은 영어로 어떻게 해요? 둘째요. 세컨드? 뭐 바람난 여자야? 세컨드가 있어, 네가? 그러니까 세컨 올디스트예요. 그건 영어식 표현인 거야. 세컨 올디스트요? 세컨 올디스트.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이가 많잖아요. 그 표현인데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하고 표현이 다른 게 후반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반전, 후반전. 전반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전이니까 또 비포? 그거 아니죠.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이게 유치하긴 하지만 이 주어진 글을 가지고 이 세 개를 한번 표현해봐 영어로 하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표현하는 게 맞냐 이거지. The first 요게 요 표현이 맞나? The first 3그룹이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처음 3그룹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1번 해석 문제로 낼 수도 있고 해석을 하시오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여기에 표현이 맞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보통 전반전 후반전을 할 때는 경기를 2개로 나눴다는 표현을 써요. 절반으로 확 잘라줘. 그럼 절반이 영어로 뭐야? half죠. 그래서 전반전은 앞에 있는 전반전이니까 앞뒤가 아니라 장남, 첫째, 둘째가 아니니까 the first half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나머지가 하나밖에 없죠. 라스트를 안 써도 되잖아요. 라스트면은 2개, 3개면은 라스트를 쓰겠는데 2개밖에 없으니까 얘가 없어지면 얘 남는 거 얘 하나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남는 거 하나를 뭐라 그래요? 정해진 거. 이렇게 하면 나머지잖아요. the other half라고 그래요. The first half, the other half. 전반전, 후반전.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의 방식이 틀린 거야, 우리랑. 자, 그러면은 얘는 보시면 그 첫 번째 3개를 the first 3그룹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first와 third는 C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the first and second 그룹은
have a seven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a seven next. 우리한테는 좀 낯선 표현이죠. 왜냐면 내가 이걸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그 중간고사 분석을 해보면 니네들도 알 거야. 좀 한글로 애매했거나 이런 것들을 딱 집어서 물어보면 어렵다니까. 좀 내가 좀 애매했었던 거를 딱 찍어서 물어보면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애매해서 그냥 대충 넘어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놓치고 문제를 내니까 선생님들이. 교상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를 하나 출제하고 가라고 하진 않았겠죠, 설마? 설마요. 에이,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second visit, 이제 이런 표현들 보세요. The second visit in the last two group. 뭘 말합니까, 이게? 번호 한번 써보세요. 어느 번호를 말해요, 이게? 이거 여기 내용 뒤에 보지 말고, 여기서 the second visit in the last two group에서 second visit이 뭘 말합니까? 마지막 숫자. 그러니까 몇 번 말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4랑 4요. 요에서 second이니까 앞에서 3, 7, 2, 6, 7하고 6 말하죠, 이렇게. 그죠? 왜냐면, 그럼 그렇지. second digit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last two group이니까 여기에서라는 얘기죠. 두 번째 것들, 7, 1, 7, 6, 여기 중에서 last two group. 이렇게 된 거죠. 영어의 순서는 먼저 말하고 뒤에 게 앞에 걸 설명해 주니까 영어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뒷단어가 앞단어 설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나머지 마지막 두 그룹에서의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는 이게 one digit apart 1 차이밖에 안 난다. 1 차이를 영어로 어떻게 해요? one digit apart라고 써놨어요. 7하고 6은 1 차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그리고 그걸 딱 집어서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 그걸 찾아내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ast digit. 여기에서의 last digit은 똑같다. 4, 4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 얘가 그러면 얘를 말하는구나 라고 딱 집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재설명이죠. 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복잡하니까 짧게 앞에서 말했던 거를 짧게 말하면 이러한 패턴들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패턴을 안다는 것은 help make 이렇게 써놨죠. 동사 두 개는 쓸 수 없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help는 원형 부정사로 써도 되고 to 부정사로 써도 되죠. 근데 이제 to를 안 쓰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help에서 to 쓰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써도 되는데 간략하게 쓰는 걸 좋아하지. 누가 계속 붙이는 걸 좋아하겠어요?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럼 당연히 안 넣는 쪽으로 가죠. 언어는 짧아지는 걸 원하니까. 니네들도 말 다 줄여서 쓰면 부모님도 못 알아먹을 때 있죠. 부모님 못 알아먹죠. 왜냐면 니네들 세대로 가면서 말이 더 줄어든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네 밑에 세대 애들이 쓰는 짧은 말을 못 쓸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흥, 엉, 앵, 뭐 이런 것만 말하고 살 수도 몰라요. 참, 웃자고 선생님. 그래서 help make 뭐를 숫자들을 meaningful하게 만든다. 의미 있게 만든다. 여러분들 meaningful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숫자를 더 의미 있게 만든다. 의미 있게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중요한 단어로 바꿔도 돼요. 이거는 중요한으로 의미 있는. 자, 여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자, 다른 말로 추가할 때 similar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시는 숫자 패턴이면 안 되죠. 그죠? 이 숫자가 phone이든 1번, address든 날짜든 또는 다른 뭐 이것이든 간에 그죠? 이거 자체를 찾는 것 이것이 도움을 주죠. 어떻게? 당신이 기억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 similar 추가 그죠?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다른 숫자에 적용하는 경우가 나왔네요. 하나만 하면 끝나나요? 하나. 아, 이거 중요한데. 시간성 2개 다 할 수 있겠다. 안 쉬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3번보다는 5번을 하고 쉴까요? 5번이 조금 더 중요한데. 쉬었다가 5번 할게요. 자, 그럼 차 타는 사람. 누가 차를 타지? 저희